오늘 서울 종로구의 한 사전투표소. 화창한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겸해 투표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니까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게 도움이 많이 될까. 2030 그 투표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나왔고 좀 더 저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6시 마감된 이틀간의 사전투표율은 31.3%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 사상 최고였던 2년 전 대선 때보단 낮지만 4년 전 21대 총선보다 4.6%포인트 높아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2%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대구는 25.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북과 광주 등 호남 지역이 전국 평균을 웃돈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대구도 지난 총선보다는 2%포인트 높았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사전투표율에 역대급 흥행을 놓고 서로 유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계층 30대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그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결집하는 분위기가 많이. 전문가들은 오는 10일 최종 투표율 역시 지난 총선보다 높을 걸로 전망하면서도 실제 결과는 본투표 당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선거판의 통설도 2년 전 대선에서 깨진 만큼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는 쪽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투표를 해야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표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여당의 강세 지역인 경기 양평을 찾아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상기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가가 왕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조 원 가까이 드는 그 엄청난 사업을 갑자기 누가 땅 가지고 있다는 그쪽으로 휙 바꾼다고 하는 게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의 반도체 주식 이해 충돌 의혹과 장진영 후보의 아파찬스 대출 의혹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전광석화처럼 조사한 결단력으로 이들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부산 원정 투표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대병원을 찾아 환자들이 지역 최고병원을 외면한 채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올해 초 부산 방문 도중 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언행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정치 테러 사건까지 소환해 어떻게든 제1야당 대표에게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무도하고 무분별한 대통령의 행태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번 총선에 반치광으로 손색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닷새 만에 영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를 지나 전통의 지지 기반인 대구까지 방문해 이른바 집토끼 단속에 나섰습니다. 양측이 무섭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같은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등에 대한 집중 공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김 후보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체를 여성 혐오 정당으로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나 여성 혐오 의식은 한영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들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바로 폐지했습니다. 여성 유권자 여러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노력합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밤 텃밭인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습니다. 5.18 폄훼 논란으로 여당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입니다. 도 후보는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맞불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열린 진보 진영의 대중공연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잊히고 싶다고 했던 말이 허언이었다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출마한 경기 고양갑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녹색정의당은 막말 유튜버 출신 후보, 편법 증여한 후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한테 채찍질도 않고 가장 정의롭고 당당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녹색정의당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개혁신당은 금태섭 최고위원이 출마한 서울 종로와 마포, 영등포 일대를 찾아 이번 총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태워버리고 미래로 이끌어갈 겁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른 의원이 출마한 경기 부천을에서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여야 간의 거대 권력 싸움 사이에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전과 서울 청량리, 강릉을 찾아 정권 심판의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인 것 같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히틀러에 빗댄 데 대해선 거울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